한국과 경쟁하던 도요타와 파나소닉이 몰락 위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작년 자동차 판매 대수를 보면 도요타가 1위이고 폭스바겐이 2위, GM 3위, 현대 기아차 4위 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월 22일 도요타 사장이 세 번째 경고를 하면서 위기감이 한 번 더 드러났습니다. 경제의 기둥으로 그동안 일장기를 짊어지고 왔지만 이제 한계일지도 모른다며 탈탄소 정책이 가져올 막대한 피해를 언급했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2030년대 중반까지 가솔린차 판매를 제로로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도요타는 자동차 산업 종사자 550만 명 중 10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약 3만 점 이상의 가솔린 자동차 부품 중 1만 점 이상이 내연기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일본 언론들도 유럽의 탈탄소 정책이 일본 차를 배척하려는 수법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작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294만 대로 전년 대비 44% 성장한 바 있죠. 순수 전기차 판매가 200만 대를 넘어 하이브리드카 91만 대 판매를 훌쩍 넘은 것입니다. 2019년 기준 전기차 부분 글로벌 7위였던 현대기아차도 작년 4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연간 판매량이 약 12만 대에서 1년 만에 20만 대로 급증한 것입니다. 현대차는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를 새롭게 출시해 사전 계약 때 대박을 터뜨렸고 2분기 출시 예정인 기아 EV6까지 하면 올해는 더 큰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5는 사전 계약 첫날 23,700대 판매를 기록했었죠. 아이오닉5와 EV6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처음 적용한 모델입니다. eGMP는 엔진과 변속기, 연료탱크 등이 사라져 실내 활용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제네시스 또한 eGMP 기반으로 전기차를 만들어 6월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올 1분기에도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의 1분기 영업이익은 1조 6,500억 원으로 전년비 91%나 증가했고 기아차도 1년 전보다 2.5배 오른 1조 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도요타의 지난해 순수전기차 판매는 3,30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하이브리드 차만 고집해 미래차 전환에 늦어버린 것입니다. 도요타의 현금성 자산 보유액은 46조 원으로 현대기아차보다 배 이상 많고 연구개발비로도 한 해 12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15개 종류의 EV 모델을 2025년까지 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요타가 히든카드로 내세운 것은 전고체 배터리 탑재 전기차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국제 특허는 일본 54%, 미국 18%, 한국 12% 순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 있다는 도요타가 1000여 개를 보유한 상황입니다. 2019년 파나소닉과 도요타가 합작사를 만들어 2025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소니 등을 앞세워 세계 배터리 시장을 주도했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부분에서는 이미 한국 업체에게 따라잡힌 바 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의 경우 전해질이 액체로 되어 있어 동파, 기화, 팽창 위험이 있고 외부 충격으로 유출될 경우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적고 에너지 밀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에는 아직 풀지 못한 기술적 문제가 다수 있습니다. 액체 전해질을 사용했을 때보다 전지의 출력이 낮고 수명도 짧으며 충전과 방전 시 덴드라이트라는 결정체가 생성돼 효율 저하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고체 전지의 덴드라이트 문제를 해결한 것은 바로 삼성전자였죠. 석출형 리튬 응급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해 개발해낸 것입니다. 이는 작년 3월 국제학술지 네이처 에너지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1회 충전에 800km를 주행하고 1000회 이상 배터리 재충전이 가능한 연구 결과도 공개했고요. 테슬라 머스크는 전고체 배터리의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어렵다면서 말입니다. 도요타나 현대차, 삼성전자 등은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데 고체 전해질로 쓰이는 황화 리튬 가격은 킬로그램당 12,000달러나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를 하려면 240분의 1로 낮춘 50달러 이하로 생산해야 하는데 이수화학이 2024년을 목표로 50달러 이하로 만들겠다고 언급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국전기연구원이 공침법을 이용해 저가로 대량 합성하는 신기술까지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긴장시켰던 기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3월 폭스바겐이 2025년까지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한 것입니다. 10년 내 유럽에 40기가와트시 규모 배터리 공장 6개를 지을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매년 960만 대 분량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대규모 투자를 했던 미국 퀀텀 스케이프를 믿고 한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전고체 배터리 부분 가장 앞선 기술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술력 사기 의혹이 불거지며 폭스바겐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 상황입니다. 예전 수소차로 거짓말하던 미국 니콜라 사태를 보는 것 같죠? 이에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더욱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터리 제조 기술 진입 장벽이 높기도 하지만 수요가 더 많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LG와 SK의 배터리 분쟁을 기회로 삼았던 기업이 있었는데 바로 파나소닉이었죠. 지난해 미국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며 점유율 46%로 1위를 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의 점유율은 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 공장을 본격 가동하기 전이라 순위에 들지 못했고요. 하지만 최근 놀라운 소식이 나와 파나소닉이 울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내 점유율 41%를 차지하고 SK이노베이션이 12%를 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이죠. 반면 파나소닉 점유율은 19%로 급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와 SK 측이 2년간 지속되던 배터리 분쟁에 전격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두고 미국 노동자와 자동차 산업의 승리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내재화 정책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세계 1위와 4위를 한 중국 CATL과 비아디가 끼어들 셈이 없기 때문이죠. 결국 SK가 LG에 배상금 2조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사안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30만 대인 미국 전기차 시장은 2030년까지 480만 대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 또한 2023년이면 100조 원 가까이로 커질 예정입니다. 한국 배터리 업계들은 전기차 화재로 수천억 원의 충당금을 쌓는 등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재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 또한 한국과학기술원이 개발해냈습니다. 반도체 기술을 적용해 화재 원인인 덴드라이트 형성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이죠. 전자는 통과시키되 리튬이온의 이동을 막는 방막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이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 등으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3,400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삼성 SDI 또한 전년 대비 146% 증가한 1,33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2022년 말을 배터리 손익 분기점으로 보고 공격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배터리 모두 세계를 이끄는 한국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메가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